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 이 강좌는 아이비의 10가지 학습 자상을 하나씩 만나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을 AI 도구로 설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사용하는 도구들은 다음 링크에 패들렛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의 9번째 학습 자상,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코딩을 한 줄도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실에서 만들기 수업의 한계는 이제 기술일까요? 상상력일까요? 선생님들 6강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학생들은 우리 동네의 불편을 찾아서 따뜻한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그 기획서 그냥 넣어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꺼내보려고 합니다. 아이비의 9번째 학습자상, 도전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에 용기와 결단력으로 맞서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탐험하며 도전과 변화 앞에서 꿋꿋한 사람입니다. 핵심은 실패해도 다시입니다. 오늘 수업에는 의도적으로 실패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번째 결과물은 반드시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던 사람의 한마디가 그 이후를 결정합니다. 안 되네, 못하네, 가 아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배움의 재료가 되는 순간 학생들은 도전을 배웁니다. 오늘의 설계 프레임은 단계가 아니라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만들 기능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그것을 확인해서 AI에 입력해 넣고 결과물을 학생들과 함께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 이상한 것을 찾아서 다시 요청문을 쓰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수업 시간에 한 번 또는 두 번 돌린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서 자연어로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러이러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코드를 짜고 실행까지 해주는 AI 에이전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브 코딩에서 중요한 것은 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오류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류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불편함 또는 개선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더 나은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구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교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이 오히려 수업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AI를 돌리는 역할을 맡는 대신에 학생들은 무엇을 만들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칠지 등 중요한 판단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손은 교사에게, 머리는 학생에게 이것이 구현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로드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VS 코드로 진입해서 클로드를 호출해 줍니다. 이 검은 화면을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클로드 코드는 이런 VS 코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터미널로 직접 명령을 해서 컴퓨터 안에 파일을 만들거나 또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직접 쓴 앱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구글 문서에 이런 내용의 앱 프롬프트를 설계를 했는데요. 이게
혼자서 하면은 어렵지만 모든 친구들과 협력을 해서 작성하면 이렇게 많은 분량도 아이들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을 아이들이 토의에서 구체화하고 작성하는데 4명이서 한 모둠인데 약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쓴 것들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앱이 생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서 최고의 병목은 인간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저도 체험을 하는 게 이 클로드 코드 쓰면서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건 방금 전에 나온 것 같은 권한 허용 화면을 제가 못 보고 안 눌러줬을 때 그게 가장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 AI 에이전트가 정말 코딩이라고는 모르는, 파이썬이라고는 모르는 이런 사람조차 완성도 있는 앱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앱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고 코딩도 잘 모르지만 원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로 작성할 수 있는 연습. 이것이 지금 초등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활용 소양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이 클로드 코드 화면에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EM8S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지금 작업하는 시간이 2분 13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 앱이 다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약 한 7,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돌려서 뒤에 완성본만 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기다리는 과정까지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로드 코드가 유료로 현재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하는 프로 요금제예요. 근데 이것을 구입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클로드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얘가 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뭘 하는지 궁금하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한 가지 작은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슬래시 치시고 btw, by the way예요. 그래서 by the way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하시고 궁금한 점을 쓰시면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질문에 간단한 답은 해줍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중간에 이 클로드가 지금 한 말을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뭐가 막 생기고 있죠? 일단 페이블 5 앱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페이블 모델로 이걸 돌렸어요. 근데 페이블 모델은 현재 클로드에서 이렇게 허용해주는 모델 중에 가장 고가의 토큰을 많이 잡아먹는 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좀 빠르게 그냥 좀 좋은 출력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는데 사실 아이들의 앱을 그냥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정도의 간단한 코딩은 페이블이 아니어도 잘 합니다. 오프스도 훌륭하고요. 사실 소네트로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최고 상위 모델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고 저 브라우저 확장이 연결되지 않은 건 제가 이거를 찍느라고 뭘 잘 못 눌렀어요. 그래서 그냥 얘가 확장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하는 대신에
그냥 자기가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방향을 틀었네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면은 허용, 허용 계속 눌러주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 예전에 제미나이나 뭐 챗GPT 같은 일반적인 그런 AI 어시스턴트랑은 다른 점이 걔네는 제가 시킨 일만 했다면 얘는 자기가 계획부터 확인, 검증까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앱 제작을 완료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 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게임으로 구현이 되었네요. 학생들이 이런 게임이면 좋겠다라고 프롬프트에 적은 것이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됐습니다.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안 빠진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적당히 이 밑에 땅이 좀 간격이 있어야 얘가 밑으로 빠질 텐데 지금 밑으로 빠지는 탈락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 과정에서 수정해야겠죠. 이런 캐릭터들이 들어갔고 코인 눌러서 강화하는 거 체험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업사이클링 활동을 올리면 서로 댓글을 달아주고 또 올린 사람한테는 코인을 주고 이런 활동을 프롬프트에 포함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하트도 누를 수 있고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물을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군요. 여기서는 변경이 됐는데 설정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 오류가 또 지금 포착이 되고 있네요. 여기선 바뀌었는데 설정 화면에서는 뭔가 활성화가 안 되는 듯한 이런 오류가 지금 보입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 구글 문서에서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좀 개선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클로드 코드에 붙여 넣었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앱 구성 프롬프트입니다. 이 문항들도 제미나이로 생성을 했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게임에서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말고 여기에다가 댓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찾은 개선점, 선택 캐릭터를 바꿨을 때 설정창에서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인지가 잘 안 되던 모습을 좀 수정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려고 합니다. 이 댓글은 지금 제가 쓰고 있지만 학생들끼리도 개선점을 찾아서 댓글을 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끼리도 서로 잘 찾고요. 네, 저는 지금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는 아까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게 안 죽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 계단 사이에 간격을 좀 둬서 죽는다기보다는 좀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게임이 전개되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을 피드백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 말고 아이들도 많이 댓글을 남기겠죠. 그럼 그 중에 취사 선택해서 학생들이 개선 프롬프트에 반영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밑에다가 개선 프롬프트를 여기에 적어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칸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클로드 코드에서 이 앱을 생성했던 세션이 유지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모듬, 6모듬을 쭉
돌리다 보면은 그때마다 세션을 종료하고 아마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종료한 세션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붙여넣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번에 시각화된 걸 살펴본 김에 발견한 개선점들을 다 반영을 해서 다시 적어라 라고 이렇게 미션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번 저희 시간의 목표인 도전하는 사람, 이 실패를 통해서 더한 성공을 맛보는 이런 수업 방향과도 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시 살펴보면서 조금 더 나은 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프롬프트를 고쳐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는 과제를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분명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실의 상황에 맞게 좀 맞춤형으로 적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만든 HTML 파일을 이 넷리파이에 업로드를 해서 호스팅하는 장면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면 이렇게 URL이 생기는데요. 얘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와 좀 연관이 있게 업사이클링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검색창에 이 주소를 붙여 넣었을 때 바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앱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 박람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링크를 연결해서 학생들이 누르면 직접 이 앱을 체험할 수 있게 이런 웹페이지를 패들렛,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앱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심성의껏 체험하고 정말 그 사용자 입장에서 리뷰를 잘 달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요청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또 이렇게 전시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실패,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하고 좀 더 완성도 있게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도전에 대한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학급에서 창체, 실과 등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수업과 연계해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평가의 포인트가 결과물의 완성도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처음보다 어떤 거는 좀 개선을 했고 나아진 점은 무엇이고 아직도 반영을 하지 못한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나의 성장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번 수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획을 하고 AI의 도움으로 앱으로 구현해내는 이런 도전하는 탐구 수업을 한번 운영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10번째 학습자상 성찰하는 사람과 관련된 수업을 다룹니다. 10번의 탐구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9번째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